이번 시간에는 다시 우리가 전화번호부 프로그램을 수정해서 이제 전화번호부 프로그램 버전 3입니다. 이 세 번째 버전에서 우리가 개선할 점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배열 재할당이라는 것은 이제 array reallocation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는 그냥 사람 이름과 전화번호를 저장하는 배열의 크기를 아마 100으로 고정해 뒀죠.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람 수가 많아져서 100명을 초과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현재까지 그 프로그램에서는 그런 경우에 아무런 대책이 없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그런 것은 프로그래밍에서 뭐 아주 전형적인 상황 중에 하나입니다. 배열이라는 것은 항상 크기를 우리가 지정해 둬야 하기 때문에 배열의 크기를 처음에 어떻게 지정해 두더라도 데이터가 많아져서 그 공간이 모자라는 상황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배열의 크기를 더 크게 늘려주는 것을 이제 보통 array reallocation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런 일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프로그램의 그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좀 개선해서 이 사용자가 예를 들면 좀 잘못된 명령어를 좀 잘못 입력하거나 그런 경우에도 좀 자연스럽게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일단 역시 우리가 실행 예를 가지고서 이 세 번째 버전에서 어떤 점을 개선하려고 하는지를 살펴보면 그러니까 잘못된 명령어에 대해서 적절히 반응한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read 명령은 원래는 read하고 데이터 파일 이름을 줘야 되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데이터 파일 이름을 주지 않으면 실제로 한번 해보죠. 이것이 두 번째 프로그램의 두 번째 버전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read 명령을 치고 데이터 파일 이름을 주지 않으면 그러면 프로그램은 뭐 이런 상태가 됩니다. 내가 뭔가를 입력할 때까지 계속 이렇게 그 다음 프롬프트를 제공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find 명령의 경우에도 find 하면 뭔가 사람 이름을 입력할 때까지 계속 이렇게 그냥 이렇게 엔터를 치면 그 다음 명령줄로 넘어가지 않고 뭐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또 예를 들면 뭐 save as를 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뭐 이렇게 좀 하여간 자연스럽지 않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실제로 그리고 이제 이거를 조금 해보면 이게 이제 단순히 자연스럽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좀 이렇게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제 이렇게 내가 명령어를 잘못 입력했을 때 혹은 뭔가 줘야 되는 값을 주지 않았을 때 아까처럼 계속해서 그 값을 제공할 때까지 계속 이렇게 계속되는 게 아니라 그냥 모든 명령이 내가 엔터를 치는 순간에 그냥 거기까지가 명령 입력이 끝이고 그리고 이제 그 명령이 적절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내가 read를 하고 파일 이름을 제공하지 않고 엔터를 치면 파일 이름이 필요하다 뭐 이런 메시지를 출력하고 즉시 그 다음 프롬프트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add Anderson 했는데 원래는 전화번호를 같이 줘야 되죠. 근데 전화번호를 주지 않고 내가 엔터를 치면 뭐 invalid argument다 이런 식의 적절한 오류 메시지를 출력하도록 save as를 해야 되는데 save 그 다음에 실수로 파일 이름 이렇게 하면 역시 invalid data format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바꿔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 사용자의 명령을 받을 때 이렇게 단어 단위로 명령을 받는 게 아니라 하여간 사용자가 엔터를 치면 거기까지가 그냥 그 명령의 끝이다 이렇게 라인 단위로, 그러니까 사용자가 엔터를 칠 때까지 그게 몇 개의 단어로 구성되었든 상관없이 그냥 한 번에 쭉 그 라인을 통째로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라인을 분석해서 이제 그것이 올바로 된 명령인지 아니면 잘못됐는지를 판단해서 처리를 하거나 혹은 오류 메시지를 이렇게 출력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우리가 수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배열의 용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배열의 크기를 키우는 그런 기능을 추가하겠습니다. 이것이 전화번호부 프로그램의 세 번째 버전에서 우리가 할 일입니다. 먼저 자료 구조를 먼저 생각해 보면 일단 이제 자료 구조 부분에서 이제 아주 큰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는 우리가 사람 이름과 전화번호를 저장할 names와 numbers를 그냥 배열로 선언을 했는데 우리가 동적 메모리 할당을 해서 이 배열의 크기를 필요할 때 이 배열의 크기를 더 크게 키우기 위해서는 이 name과 numbers를 배열로 선언해서는 안 되고 이렇게 포인터로 선언을 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C 언어에서 배열의 이름은 사실은 그 배열의 시작 주소를 저장하는 포인터 변수다라는 거는 알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이 names라는 변수의 타입 자체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names가 전에는 어떻게 썼죠? 우리가 이 names는 여러분이 이 버전 1이나 2를 보면 names의 타입이 캐릭터 포인터 타입의 배열의 이름이 names였죠. 그렇게 되면 사실은 C 언어에서 배열의 이름이라는 게 실제로는 배열의 시작 주소를 가리키는 포인터 변수이므로 실제로 이 names라는 이 변수의 타입은 캐릭터 포인터 그러니까 이중 포인터 타입의 변수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하더라도 이 names라는 변수 자체의 타입이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하지만 이제 거기에는 이제 상당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뭐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이 이제 C 언어 시간에 다 배웠을 내용이니까 names와 numbers를 우리가 캐릭터 포인터 타입의 배열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것을 캐릭터 더블 포인터 타입의 변수로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메인 함수를 보면 처음에 우리가 메인 함수를 좀 간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메인 함수에서 맨 처음에 init 디렉토리 함수를 호출하는데 이 init 디렉토리 함수에서 이제 이 배열 names와 numbers를 동적 메모리 할당을 이용해서 할당을 받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기 전에 먼저 이 슬라이드를 마저 보면 init capacity를 3으로 해준 이유는 그냥 이 배열 재할당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일부러 아주 작은 값으로 해둔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뭐 앞에 버전의 프로그램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 또 다른 전역 변수 capacity가 있는데 이 capacity는 현재 배열의 사이즈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init capacity가 바로 capacity가 되겠죠. 그리고 n은 저장된 사람들의 명수이고 들림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뒷부분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init 디렉토리 함수를 보면 이것이 메인 함수에서 처음으로 호출하는 함수이고 거기에서 우리가 배열 names와 numbers를 동적 메모리 할당으로 생성을 하겠습니다. 이 emalloc 우리가 앞에서도 나왔지만 여기서 이제 문법적으로 잠깐 살펴보면 emalloc 아주 간단합니다. emalloc 안에 괄호 열고 내가 필요한 메모리의 바이트 수를 적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emalloc 여기 100 하면 100바이트의 메모리를 할당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emaloc으로 메모리를 할당할 때 바이트 수를 이렇게 직접 숫자로 지정하는 것은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대신 이렇게 size of 연산자를 이용해서 내가 할당할 메모리의 크기를 지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것은 이제 이 코드의 호환성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정수를 10개를 저장한다. 그러면 많은 경우에 하나의 정수가 4바이트로 표현이 되니까 여기 40 이렇게 써도 일반적으로 되긴 하지만 하나의 정수가 4바이트로 표현된다는 것은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반적인 시스템에서 그렇다는 것이지 그것은 이제 시스템이 달라지면 그러니까 플랫폼이 달라지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신 size of 연산자를 이용해서 size of int 이렇게 하면 int 하나가 몇 바이트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거 곱하기 내가 필요로 하는 배열의 크기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의 경우에는 이제 배열의 각 칸에 캐릭터 포인터를 저장할 거기 때문에 배열의 한 칸의 사이즈가 사이즈 오브 캐릭터 포인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배열의 크기가 지금 init capacity, 지금 현재 init capacity가 3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맨 처음에는 그냥 세 칸짜리 배열을 만들겠다 이런 뜻입니다. 물론 3이라는 것은 지나치게 작은 수이지만 여기서는 그냥 우리가 테스트 목적으로 그렇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init 디렉토리 함수이고, 그 다음 이제 갑자기 노트북이 이상한 짓을 하네요. 그 다음 이제 프로세스 커맨드를 호출하는데, 프로세스 커맨드를 보기 전에 이제 미리 우리가 이제 지금 이 버전 3에서 가장 중요한 변경 사항은 사용자의 명령어를 입력받을 때 이렇게 단어 단위로 하나씩,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제 scanf로 입력을 받았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라인 단위로, 그러니까 프롬프트를 출력하고 사용자가 뭔가를 잔뜩 치고 엔터를 치면 그 순간에 사용자가 입력한 이 전체 한 줄을 통째로 읽어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용을 분석해서 그것이 제대로 된 명령어인지 아닌지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미리 우리가 몇 가지 함수들을 미리 준비를 해뒀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readLine이라는 함수입니다. 사실은 이제 C 언어의 표준 라이브러리 함수 중에 이렇게 라인 단위로 입력을 받는 기능을 제공하는 함수들이 있습니다. 뭐 fget_s라든가 아니면 getLine 같은 함수들이 그런 기능을 제공하는데, 제가 보면 이제 사실은 많은 C 프로그래머들이 이런 함수들을 쓰는 것보다는 그냥 자기가 이렇게 한 라인을 입력받는 함수를 직접 만들어서 쓰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사실은 이제 좀 미묘한데,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C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 이제 이런 그 함수들이 저마다 약간씩 이렇게 조금씩 그 차이들이 있습니다. 미묘한 차이들이 있습니다. 뭐 그런 거가 이제 좀 거슬리고, 그런 걸 이렇게 매번 정확히 기억하기도 귀찮고 그러니까, 그리고 뭐 어려운 일도 아니니까 그냥 내가 이렇게 직접 내 용도에 가장 잘 맞는 이제 라인 단위 입력 함수를 만들어서 쓰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도 이제 뭐 그런 이유로 그냥 한 라인을 통째로 입력받는 함수를 직접 우리는 만들어서 쓰겠습니다. 그 편이 이제 또 이제 세부적으로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해하는데 사실은 조금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readLine이라는 함수가 하는 일은, 이 readLine은 일단 표준 입력으로부터, 즉 키보드로부터 한 라인을, 그러니까 사용자가 엔터 키를 칠 때까지 그 내용을 한 줄을 입력받아서 그것을 이 첫 번째 매개 변수인 배열 str에 저장을 해두는데, 그런데 이제 모든 배열은 크기가 지정되어 있으니까, 만약에 뭐 극단적으로 이 배열의 크기가 100인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엔터를 안 치고 뭐 100글자 넘게 이렇게 쭉 입력할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이제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를 전부 이 배열에 저장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readLine에서는 이 배열과 그 다음에 이 배열의 크기를 동시에 둘 다 입력 매개 변수로 이렇게 받겠습니다. 그래서 이 limit는 그냥 이 매개 변수로 들어온 배열 str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readLine이 읽을 수 있는 문자의 최대 개수가 이 배열의 크기이기 때문에 limit보다 더 클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 함수는 이제 만약에 극단적으로 사용자가 이 배열 str의 크기보다 더 긴 라인을 입력을 하게 되면 뒷부분은 그냥 잘리게 됩니다. 그렇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제 i를 0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문자 캐릭터를 하나 선언을 한 다음에 while문을 돌면서 get 캐릭터가 이제 한 문자씩 입력받는 함수죠. 그래서 get 캐릭터가 return 해주는 값을 우리가 ch라고 하고 재밌게도 이제 get 캐릭터는 한 문자를 입력받는데 그것의 return 타입은 정수입니다. 이것은 이제 뭐 아주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려면 사실 꽤 좀 복잡한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그냥 get 캐릭터는 한 문자를 입력을 받지만 리턴해 줄 때는 그것을 하나의 정수로 리턴해 준다. 이런 식으로 일단 그래서 이 캐릭터의 리턴 타입이 int다. 이런 식으로 일단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값이 뉴라인 캐릭터가 이제 줄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라인의 끝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계속 while문을 돌면서 한 글자씩 입력받아서 입력받은 글자를 이 배열 str에 i번째 칸에 저장을 하고 그리고 i 값은 또 1 증가시켜서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뭐 간단한 얘기죠. 한 글자씩 입력받아서 쭉 이 배열 str에 쭉 저장을 한다는 거고 언제까지 뉴라인 캐릭터가 나올 때까지 즉 줄 바꾼 문자가 나올 때까지 저장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저장을 하는데 i가 이 리미트에 도달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물론 더 저장을 할 수 없겠죠. 그렇게 되면 이 배열의 범위 바깥을 벗어나는 거니까 그런 일들은 이제 프로그램의 오류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i가 리미트보다 작은 동안에만 저장을 하는데 굳이 여기 리미트가 아니라 리미트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동안으로 해둔 이유는 C 프로그램에서 항상 모든 문자열은 맨 끝에 널 캐릭터로 끝나야 이제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의 뭐 C 언어의 문법이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따르는 관습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한 칸의 여유를 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i가 배열의 끝을 지나지 않은 동안에는 이렇게 읽은 문자를 저장을 하다가 뉴라인 캐릭터가 즉 줄바꿈 문자가 나오면 이제 while문을 빠져나와서 맨 끝에 널 캐릭터를 하나 더 추가하고 그리고 리턴 값은 이제 여기 오면 i가 실제로 읽은 문자 수가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내가 몇 문자를 읽었다라는 것을 리턴해 주도록 이렇게 readLine 함수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것은 이제 참고로 살짝 제가 사실은 제가 이 부분에서 약간 착각을 해가지고 처음에 이렇게 짰다가 실수한 부분이어서 그냥 여기 보면 while문을 도우는데 어차피 i가 리미트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만 여기 스트링에다 저장을 하니까 이 조건을 이 while문 안에 넣어도 되지 않을까 처음에 제가 잠깐 실수를 한 거죠. 그래서 i가 리미트 마이너스 1보다 작고 그리고 뉴라인 캐릭터가 아니면 읽은 문자를 저장해라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이 함수와 이 함수는 지금 다르죠. 어떤 점이 다르냐면 이 함수는 어떤 경우이든 뉴라인 캐릭터가 나올 때까지 읽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함수를 한번 실행하고 나면 한 라인을 반드시 끝까지 읽는데 이 함수는 그렇지 않죠. 아주 긴 라인이 있으면 이게 뉴라인 캐릭터가 나오지 않더라도 i가 리미트에 도달하면 while문을 빠져나와서 리턴돼 버리니까 어떤 라인을 끝까지 읽지 않고 중간쯤 읽다가 리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다시 리드 라인을 호출했을 때 아까의 경우에는 그 다음 줄을 읽지만 이 경우에는 이 라인에 남아있는 부분을 읽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은 이제 의도가 뭐냐, 그러니까 뭘 원하냐에 따라서 뭐 이게 반드시 잘못됐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이 두 함수가 이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고 둘 중에 뭘 원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의 경우에는 이제 이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라인을 읽어버리고 설사 그 라인을 다 읽지 못하더라도 그 다음에는 나머지 부분은 그냥 무시하고 그 다음 라인으로 넘어가도록 이렇게 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한 라인을 통째로 읽어오면 그 다음에는 그 라인을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라인을 분석한다는 것은 이제 그 라인을 우리가 토크나이징 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이제 어떤 그 구분 문자를 이용해서 하나의 긴 문자열을 작은 문자열로 자르는 일을 보통 문자열 토크나이징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라진 작은 문자열들을 보통 토큰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이제 사용자로부터 명령어를 받을 때 예를 들면 save as dictionary txt, directory txt 이렇게 이런 명령어를 입력하면 전에는 이렇게 한 단어씩 순차적으로 입력을 받았는데 이제는 readline 함수를 이용해서 일단 이 사용자가 여기서 엔터를 이렇게 치면 이 한 라인을 통째로 입력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고 나면 이제 이 명령의 의미를 우리가 해석하려면 결국 이 명령을 save라는 문자열과 as라는 문자열과 dictionary.txt라는 문자열로 쪼갤 수밖에 없겠죠.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add anderson 전화번호 이렇게 입력하면 이것을 일단 통째로 입력받은 다음에 이것을 이렇게 add에서 자르고 anderson에서 자르고 이렇게 해서 세 개의 문자열로 이렇게 쪼개는데 이런 일을 우리가 문자열을 토크나이징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라진 각각의 작은 문자열들을 우리가 보통 토큰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자르는 기준이 되는 문자 그러니까 우리에 의해서는 이제 물론 공백 문자를 기준으로 자르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왜 add와 anderson을 자르느냐면 add와 anderson 사이에 하나의 공백 문자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자르는 거죠. 이렇게 구분자 역할을 하는 걸 우리가 딜리미터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이 딜리미터를 기준으로 큰 문자열을 작은 문자열들로 쪼개는 일을 우리가 토크나이징 한다 이렇게 말하고 각각의 잘라진 작은 문자열들을 토큰이라고 부르고 이때 자르는 기준이 되는 문자를 우리가 구분 문자 혹은 딜리미터라고 부른다 이런 뜻입니다. C 언어에서는 이제 스트링 라이브러리가 이렇게 스트링 토크나이징을 위한 strtalk이라는 함수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strtalk 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문자열 토크나이징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이 strtalk은 사실은 이제 조금 까다로운 점이 있는 그런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 strtalk 함수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